소원을 말해봐. 내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램프의 요정 지니는 아니지만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어딘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속 답답했던 사연 혹은 간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양은주전자 지니가 마법처럼 속이 시원해지도록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지난 설날 20대 임신부가 달리는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야기.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어린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한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내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해야 한다면? 내 아이가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태어난다면? 훈훈한 미담 속에 가려진 두 생명의 이야기,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충북 도내 산부인과는 총 57곳, 그중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단양에 산부인과가 없군요. 그렇군요. 산부인과가 없는 단양은 매달 4회 충주의료원에서 이동식 산부인과 차량이 찾아가는데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뱃속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산부 정기검진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무료로 임산부 정기검진과 간단한 부인과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받고 나오셨는데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나요? 네, 주스에 맞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단양에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우선은 이제 제천은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일반 병원이 있는데 와이프 혼자 운전해서 가기도 힘들고 또 제가 갔다 와더라도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대기자도 길어갖고 힘든데 여기는 이제 가깝고 대기자도 없이 예약하면 바로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병원하고 진료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가 있기 전까지 단양 군민들은 산부인과를 이용하려면 30-40분 거리 떨어진 제천으로 가야 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단양의 산모들은 제천까지 가서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이 남았잖아요. 이제 출산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소원을 말해봐. 제가 진이를 준비했거든요. 여기다가 마음껏 소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출산은 제천에서 하게 될 텐데 예정일에 맞춰서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없어서 진통이 시작되면 달리는 차량에 몸을 맡겨야 하는 산모가 충북에 적지 않은데요. 통계를 보면 충북의 산부인과 57곳 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는 20곳뿐. 군 단위로는 영동군과 진천군을 제외한 6개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일컬어 원정 출산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녀 국적을 위해서 해외에서 출산하는 걸 원정 출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원정 출산에 가야 한다니 요즘처럼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이거 아이러니 아닌가요? 지금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는 숫자는 2018년도에 출산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인데요. 작년 출생아 중 최소 14%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재현이도 단양 출생이지만 지난해 제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규정이네요. 아무래도 원정 출산이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나요? 네, 날짜가 많이 지나거나 하면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기다렸다가 유도분만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입원은 하지 않고 네. 당일 바로 움직이셨다고 들었는데 입원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신랑도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일단 집에서 있어 보자 기다렸죠. 거리상도 있고 네. 부담이 좀 있으셨군요. 네. 한 생명이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출산의 순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이와의 만남이 불안과 초조, 걱정과 함께여서는 안 될 텐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산부인과도 나름의 고충이 있답니다. 산부인과를 개원한 지 13년 차라는 김병욱 전문의. 제천에서 분만이 가능한 3개의 병원 중 한 곳을 운영 중인데요. 분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만실과 병실 그리고 신생아실도 있어야 되고 당직 쓰는 이제 간호사들도 최소 뭐 7명에서 8명, 산모들 밥해 주시는 여사님, 뭐 청소해 주시는 분, 저만 해도 직원들이 지금 한 16명 정도 이렇게 임금도 이제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고 이제 뭐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운영하기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죠. 예. 시대가 그러다 예. 보니까 공공의료 서비스가 아닌 이상 예, 운영에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운영난으로 몸을 닫는 산부인과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출생률이 낮은 지역이라도 아기를 낳는 산모가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간혹 긴급 이송 차량에 몸을 싣고 아기를 낳으러 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 3명의 산모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3명이나 구급차에서요? 그중 보은에 거주하는 지혜 씨는 작년 12월 셋째 아이를 구급차에서 낳았습니다. 3남매의 엄마인 그녀의 원정 출산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다는데요. 너무 작고 소중해서 진짜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우리 귀여운 수녀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구급차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죠? 네, 구급차에서 가다가 구급차에서 어떻게 낳게 됐어요. 첫째도 힘들게 낳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잘 낳는, 지금 저희 애들에 비해서는 정말 우아하게 잘 낳은 편인데 둘째 같은 경우는 큰애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정상 주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조금 일찍 태어났거든요. 정상 주수에 비해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바람에 저는 이제 둘째를 집에서 낳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 여기 계시는데 친정엄마가 저희 둘째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급차로 해서 아이들이 다 급하게 나오는 3번의 거예요. 출산 경험 중 2번이나 구급차에 몸을 실어야 했던 지혜 씨. 다행히 아이들을 무사하게 출산했지만 지혜 씨의 험난한 원정 출산은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출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혜 씨가 살고 있는 보은 지역은 국가에서 지정한 분만 취약지인데요. 여기서 분만 취약지란 아이를 낳으려면 차로 1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충북은 보은과 괴산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만 취약지 산모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분만 취약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고문 카드로는 정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의료비만 진짜 되고 그거 가지고도 그 의료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운맘 카드. 분만 취약지 산모는 20만 원 가량을 더 지원받지만 문제는 이 지원금을 출산 비용을 포함한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분만 취약지 선정 기준을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을 토대로 한 것인데 반해 정작 이동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또 그 생각을 해요.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있어도 그만큼 이제 장비가 이제 와줘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수요가 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청주로 다녔는데 거기 오가는 뭐 유류비라든지 그다음 뭐 거기에 뭐 가면은 또 이제 뭐 식사 시간 걸리고 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 못해도 어느 정도 유류비라도 조금 지원을 조금 받았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당장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립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그렇다면 최소한 산모와 뱃속의 아이, 이 두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요. 걱정이 되는 게 항상 오실 때 아무래도 이제 배가 아파서 이렇게 차를 타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들 불안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운송 체계도 좀 잘 사시는 곳에서 좀 잘 이렇게 연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모든 엄마 아빠의 소원을 접수. 애석하게도 만화 속 램프의 요정처럼 산부인과를 짠 하고 만들어 드릴 순 없지만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기 전에 환자의 정보를 얻고 가는 게 이제 환자 처치나 응급처치나 신속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대부분 신고를 하실 때 주 증상 말고는 주소나 뭐 어떤 저희 구급대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유비쿼터스를 통해서 뭐 이제 다니는 산부인과라든지 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은 초산인지 뭐 둘째인지 이런 거를 다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 구급대원이 이제 가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또 지금 이분이 아기가 나올 시간이 얼마나 이제 남았는지 그런 거를 유축할 수 있어서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가서 더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급한 때 임산부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 대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른바 임산부 119 안심콜 서비스. 119 안심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산부 기본 정보와 임신 정보를 등록해두면 119 신고 시 구급대 보호자에게 자동 통보되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미리미리 등록하세요. 아이 한 명 낳아 기르기도 힘들다는 저출산 시대. 정작 아이 낳는 관문부터 쉽지 않은 아이러니. 여전히 거칠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